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제11장. 누가 파이를 훔쳤나. 앨리스와 그리펀이 도착했을 때 하트 왕과 왕비는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들 주위로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카드 한 묶음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종류의 새와 짐승들도 모여 있었다. 카드 잭이 쇠사슬에 묶여 양쪽의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서 있었다. 왕 옆에서 흰 토끼가 한 손에는 나팔을, 다른 손에는 긴 두루마리 양피지를 들고 있었다. 법정 한가운데에는 파이가 놓인 테이블이 있었고 파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앨리스는 파이를 보자 배가 고파졌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재판이 끝나면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것만 같았다. 앨리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이전에 법정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것에 관한 책은 읽은 적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앨리스는 꽤나 흐뭇했다. 저분이 판사님일 거야. 큰 가발을 쓰고 계시니까 말이야. 그런데 판사는 왕이었다. 왕은 가발 위에 왕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편해 보이지도 잘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저긴 배심원석일 거야. 저기 12마리 동물은 배심원일 거고 배심원. 앨리스는 자랑스러운 듯 마지막 단어는 두세 번 반복해서 말해보았다. 왜냐하면 앨리스의 또래들은 아마도 이 말을 모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배심원석은 정말로 대부분 동물이었다. 배심원 12은 모두 석판에 뭔가를 열심히 쓰느라 분주했다. 아직 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뭘 저렇게 쓰고 있는 거죠? 앨리스가 그리펀에게 소근거렸다. 자기 이름을 적고 있지. 왜냐면 써놓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서. 그리펀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바보 같기는. 앨리스는 흥분한 목소리로 크게 말하다가 급히 입을 다물었다. 흰 토끼가 법정에선 정숙하라! 하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그러자 왕도 안경을 끼고 누가 떠드는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걱정스럽게 둘러보았다. 모든 배심원들이 석판 위에 바보 같기는 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심지어 그들 중 하나는 바보의 철자를 몰라 옆에 있는 배심원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석판이 엉망진창이 되겠군. 배심원 중 하나가 끽끽 소리가 나는 펜을 가지고 있었는데 앨리스는 이 끽끽거리는 소리를 참을 수가 없어 법정을 빙 돌아가 그 펜을 낚아채버렸다. 앨리스의 동작이 얼마나 재빨랐던지 불쌍하고 왜소한 배심원은 바로 꼬마도마뱀 빌이었는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다가 한참 뒤에 펜을 찾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못 찾고 손가락으로 계속 글을 썼다. 그리고 석판엔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전령이여 고소장을 낭독하라. 이 말에 흰 토끼가 나팔을 3번 불고 나서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고 다음과 같이 읽었다. 하트 여왕 폐하께서 파이를 만들었네. 어느 여름날 하루 종일 하트잭이 그 파이를 훔쳐 달아났다네.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배심원들은 편결을 하시오. 아직 아닙니다요. 그 전에 할 일이 많습니다요. 흰토끼는 급히 끼어들었다. 첫 번째 증인을 부르라. 왕이 말했고 흰토끼는 나팔을 3번 분 다음 외쳤다. 첫 번째 증인 입장! 첫 번째 증인은 모자장수였다. 그는 한 손에는 찻잔을 다른 한 손에는 버터 바른 빵을 들고 입장했다. 죄송합니다, 폐하. 모자장수는 말을 시작했다.
제가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차 마시는 걸 마치지 못해서 그만 이걸 들고 왔습니다. 마무리하고 왔어야지, 왕이 말했다. 도대체 차 마시는 건 언제 시작했길래? 모자장수가 3월의 토끼를 바라보았다. 3월의 토끼는 겨울잠쥐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모자장수를 따라 법정으로 들어왔다. 모자장수가 말했다. 3월 14일부터인 것 같습니다요. 3월의 토끼가 말했다. 15일이지. 16일. 겨울잠쥐가 끼어들었다.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기록하시오. 배심원들은 새 날짜를 석판 위에 열심히 옮겨 적고는 그것들을 모두 더한 다음 말도 안 되게도 그것을 가격으로 바꿔서 몇만 원인지 적고 있었다. 모자를 벗으라! 왕이 모자장수에게 말했다. 이건 제 것이 아닌뎁쇼. 모자장수가 말했다. 훔친 게로군! 왕은 큰 소리로 말하고는 배심원석을 바라보았고 배심원들은 즉각 그 사실을 석판에 적었다. 이건 제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죠. 그러니 제 것이 아닌 게죠. 저는 모자장수거든요. 모자장수가 추가로 해명을 했다. 이때 여왕이 안경을 찾아 끼더니 모자장수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바람에 모자장수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왕이 말했다. 겁내지 말고 증언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겠다. 이 말은 도무지 증인의 용기를 북돋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왼발로 섰다 오른발로 섰다 두 발을 번갈아가며 폴짝거리며 여왕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버터 바른 빵을 한 입 베어 문다는 걸 찻잔을 깨물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앨리스는 기분이 무척 이상했다. 도대체 이상한 이 기분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해 하다가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다. 앨리스가 다시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앨리스는 우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갈까 생각했다. 하지만 금방 다시 공간이 허락하는 한 머물러 있자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나 좀 그만 밀지. 앨리스 바로 옆에 있던 겨울잠쥐가 말했다. 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다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난 커지고 있거든. 앨리스가 아주 온순한 말투로 말했다. 여기에서 커질 권리는 없어. 말도 안 돼요. 당신도 매일 커지고 있잖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속도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커지지는 않는다고. 겨울잠쥐는 화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법정의 반대편 자리로 건너가 버렸다. 모자장수를 노려보기만 하던 여왕은 겨울잠쥐가 자리를 옮기던 순간 법정관리인에게 말했다. 가서 지난 음악회 때 노래를 부른 가수 명단을 가져오너라. 이 말에 겁에 질린 모자장수가 덜덜 떠는 바람에 신발 두 짝이 모두 벗겨졌다. 왕이 다시 화가 나서 호통을 쳤다. 증언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겁을 먹든 말든. 모자장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저는 그저 가엾은 사람입니다. 다가회를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버터 바른 빵이 자꾸 얇아지고 차는 반짝반짝하옵고. 뭐가 반짝반짝하다고? 왕이 말했다. 차가 말입니다. 모자장수가 답했다. 물론 차가 반짝거리는 건 나도 안단 말이다. 나를 바보로 하느냐? 모자장수가 이어 말했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짝거리는 것은 3월의 토끼가 말했듯이. 3월의 토끼가 끼어들었다. 난 말 안 했다고. 모자장수가 말했다. 너 말했잖아. 저는 말 안 했습니다. 3월의 토끼가 대꾸했다. 말 안 했다잖아. 그건 그냥 넘어가. 모자장수는 겨울잠쥐가 또 안 했다고 할까봐 걱정스럽게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겨울잠지가 말하길. 그러나 겨울잠지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벌써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 저는 버터 바른 빵을 좀 더 잘랐는데. 그래서 겨울잠쥐가 뭐라고 말했죠? 배심원 중 하나가 물었다. 그게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자장수가 말했다.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널 처형할 것이다. 왕이 말했다. 가엾은 모자장수는 찻잔과 버터 바른 빵을 툭 떨어뜨리고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는 지질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폐하. 너는 지질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 왕이 말했다. 이때 기니피그 중 한 마리가 환호성을 지르다 법정관리인에게 제지되었다. 관리들은 기니피그의 주둥이를 끈으로 묶고는 기니피그를 큰 천주머니에 머리부터 집어넣고는 그 주머니를 관리들이 깔고 앉아버렸다. 저 광경을 보게 되다니 흥미롭군. 앨리스는 생각했다. 가끔 기사에 보면 재판 끝에 박수갈채가 쏟아지자 법정 관리들이 즉시 진압했다라는 말이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거로군. 왕이 계속해서 말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다라면 내려가도 좋다. 모자장수가 말했다. 더는 내려갈 수가 없사옵니다. 전 이미 바닥에 있는데요.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앉아 있으라. 이에 또 다른 기니피그가 환호성을 질렀고 그도 즉각 제지당하고 말았다. 자, 기니피그들 다 처리했으니 이제 재판이 좀 잘 진행되겠군? 앨리스는 생각했다. 저는 제 차를 다 마셔야 해서요. 모자장수는 그때까지도 가수 명단을 유심히 살피던 여왕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왕에게 말했다. 그래, 가도 좋다. 왕이 이렇게 말하자 모자장수는 허겁지겁 법정을 떠났다. 어찌나 급했던지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지도 않은 채 달아나 버렸다. 여왕이 왕의 말을 거들며 한 관리에게 말했다. 저자의 목을 쳐라! 그러나 관리가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자장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왕이 말했다. 다음 증인을 불러라. 다음 증인은 공작 부인의 요리사였다. 공작 부인의 요리사는 후춧가루 통을 들고 입장했다. 그녀가 입장도 하기 전부터 문 근처 사람들은 벌써 동시에 다같이 재채기를 해대고 있었기 때문에 앨리스도 증인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다. 증언을 하시오! 왕이 말했다. 실수입니다. 요리사가 대답했다. 순간 왕이 당황해 흰토끼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고 흰토끼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폐하, 이 증인에게는 반대 신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왕은 울적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곧 팔짱을 끼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을 찡그린 채 요리사를 바라보다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바위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대체로 후추로 만들죠. 이때 요리사 뒤에서 졸린 목소리가 말했다. 당밀이요. 저 겨울잠쥐를 체포하라. 저 겨울잠쥐의 목을 쳐라. 겨울잠쥐를 법정 밖으로 썩 끌고 가라. 그리고 꼬집고 수염을 뽑아버려. 겨울잠쥐를 쫓아내느라 한동안 법정 안이 소란스러웠다. 다시 법정이 조용해졌을 때는 요리사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왕이 크게 안도하며 말했다. 괜찮다. 다음 증인을 부르도록. 그는 여왕에게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보, 다음 증인은 당신이 반대 신문하시구려.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아파서. 앨리스는 흰토끼가 증인 명단을 살펴보는 것을 지켜보고는 다음 증인이 누구일지 몹시 궁금해졌다. 증언다운 증언은 거의 듣지도 못했잖아.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흰토끼가 증인의 이름을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명했을 때
앨리스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그 이름은 바로 앨리스였다.